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재혁입니다. 대전엔 온천으로 유명한 유성 관광특구가 자리하고 있죠. 지난 5월 10일부터 사흘 동안 유성 관광특구 일대에서는 온천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자, 박혜영 PD, 이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유성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성 온천문화축제는 올해로 24회를 맞이했는데요. 최근에는 축제 참여 인원도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해지면서 침체된 온천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현장과 함께 유성 온천의 어제와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 5월의 주말, 유성 관광특구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전의 대표 축제인 유성온천 문화축제가 열린 것. 이번 축제는 온천으로 점핑, 즐거움으로 힐링이란 슬로건으로 즐거움과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온천 축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가족 단위로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따뜻한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조격을 즐겼다. 특히 이번 축제엔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였는데, 통에 담긴 온천수를 머리 위로 뒤집었으면 1,000원이 기부되는 온천수 버킷 챌린지와 온천수를 물총에 담아 버리는 대규모 물총 싸움 등 10대와 20대의 젊은 연령층도 함께 축제를 즐겼다. 시험도 끝나고 날씨도 더운데 이제 친구들끼리 와서 물총 싸움을 하니까 훨씬 더 재밌어요. 손 마사지 받으면서 미용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성구는 이번 축제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하며 즐긴 공감과 화합의 장이었다고 자평했다. 과거에 이제 온천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보통은 이제 수신제라든지 착정놀이라든지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행사들이 주를 이루었고, 우리 젊은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인공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그러나 온천수 관련 프로그램들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금년도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사업들이 보완이 되고 그러면서 온천수 프로그램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됐고요. 축제가 끝나 한산해진 유성의 거리. 하지만 축제의 중심지였던 한방 조교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1년 내내 무료로 운영되는 이곳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사상체질 조교 체험장으로 평소에도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아주 좋아요. 발을 담그니까 이렇게 보세요. 빨개지고 혈액순환이 돼서 너무 좋아요.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느낌? 혈액순환이 되니까 참 좋아요. 대전의 자랑거리죠, 여기. 그러니까 대전 유성이나 어디 대전시에서 뭐 대전의 자랑거리, 으뜸거리를 내놓는다면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유성 온천을. 우리나라 온천지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성 온천. 백제 마렵, 전쟁에서 다친 아들의 약을 찾던 한 어머니가 날개를 다친 닭이 땅에서 나온 물에 상처를 적셔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상처를 그 물에 담그게 했다. 그랬더니 말끔히 치료가 되었고, 그 후 온천 곁에 머물면서 효능을 널리 알렸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유성의 근대식 온천이 개발되기 시작한 때는 일제강점기였던 1907년. 이후 온천장을 갖춘 근대식 숙박업소가 연이어 개관하면서 1970년대엔 신혼여행지로 꼽히는 충남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발전했다. 명절 되면 엄마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 1년에 두세 번 오는 게 그런 게 유성 온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어려서 보면 신혼여행들 이렇게 오면은 또 신기하고 그랬어요. 1994년 경주와 해운대, 설악, 제주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된 유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된 관광특구에선 영업시간의 제한이 사라졌고, 유성 관광특구는 수도권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는 등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그늘도 함께 찾아왔는데 온천 휴양지로서의 면모가 점차 사라지고 대전의 대표적인 유흥지대로 자리 잡게 된 것.
그 후 특구 지정 5년 만인 1999년 공중위생법상의 야간 영업 시간 제한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관광특구의 실질적인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구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근데 요즘 다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외국인이 많이 와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처음에 취지 때는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게다가 찜질방의 출현으로 새로운 목욕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성을 비롯한 온천 산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온천 관광지였던 부곡 하와이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굉장히 좀 씁쓸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일본과 같이 전통적으로 온천을 즐기는 그런 문화와 또 그런 풍부한 자연유산을 갖고 있는 데들은 여전히 휴양지로서 온천이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꼭 온천을 가서 온천을 해야 될 만큼의 그런 필요성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정도 문화가 이렇게 깊이 온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온천의 메리트가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장령 부곡 하와이는 80년대 우리나라 대표 신혼 여행지였을 만큼 인기를 누렸는데요. 최근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적자가 100억 원에 달해 결국 38년 만에 문을 닫게 된 부곡 하와이. 폐업의 결정적인 원인은 시설 재투자 실패에 따른 노후화로 전문가들은 유성온천 역시 시설의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해서 현대식으로 이렇게 방문객들이 좀 관심을 갖게끔 시설을 확충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또 영세화되어서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관광객들을 유인할 만한 그런 매력물이 별로 없다. 관광객이 줄어들자 숙박시설도 연이어 폐업을 하게 되었고 대신 주거용 건물이 대거 들어서면서 유성관광특구는 온천 휴양지로서의 희소성과 경쟁력을 점차 상실해갔다. 온천 산업의 쇠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숙박업계. 과거에 어머니께서 처음 대중사우나를 만드셔서 초반 한 10여 년간은 남들이 말하는 돈을 떼돈을 벌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익이 있으셨지만 그 이후로 온천에 대한 명맥이 점점 쇠퇴해지고 젊은 층들도 외면하면서 찜질방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시선이 돌려지면서 유성 온천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의 발걸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기와는 달리 대중사우나가 주축인 저희 호텔은 그 손실을 견디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유성관광특구에서 오랫동안 대중온천장을 운영해온 한 호텔은 최근 업종을 변경했다. 어느 때 주말에는 많은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시는 그 횟수가 너무 줄다 보니 저희 경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규모와 또 동업원들과 이런 규모를 견디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원하고 저희들이 이런 경영 부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직객을 할 수 있는 웨딩과 컨벤션 위주의 관광호텔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업계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고 있는 호텔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그 대중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경우 적자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온천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경제적인 이유가 별로 없고 또는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용도를 변경하거나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좀 가다 보니까 온천 관련 산업들이 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유성구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지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역부족인 상황.
온천 관광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 실질적인 재정적 또는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희가 뭐 8억인가 받았던 것이 전부인 것으로 기억이 되고, 나머지 그 외에 조격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시설 사업에 투자했던 것은 거의 다 구비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왔던 과정인데, 그것으로 온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에서도 잔잔한 변화의 바람이 유성 관광특구에 불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유성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복명동 관광특구 지역의 유흥업소 수는 163곳으로 2006년 183개에서 42%인 120곳이 줄어들었고, 온천수를 이용한 요양병원과 온천문화시설, 가족형 숙박시설과 맛집 등 가족형 휴양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5년 동안 유성관광특구 내 음식점은 2012년 381개에서 지난해 703개로 85%가 늘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유성구는 지난해까지 51억 원을 들여 온천호 일원의 한방 조격 카페와 산책로, 바닥 분수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지만 유성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선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유성에서 온천이 아무래도 유명하다 보니까 온천 사업 같은 거, 그 워터파크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온천수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함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무튼 유성이 이제 관광지잖아요. 관광지니까 우선 이렇게 와서 보면은 먹거리가 이 집은 이게 참 맛있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거기가 거기고 특별히 뭐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좀 먹거리가 유성을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먹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간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도출됐다거나 이런 건 좀 아름답게 좀 만들면 좋겠어요. 여기가 관광지니까. 유성온천의 발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러한 고민들은 단기적인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뭐 유성구, 그다음에 대전시 이런 관련된 많은 기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이나 관광객들의 어떤 아이디어들,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 같이 잘 묶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직 아쉬운 점은 많지만 유성관광특구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복명지구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고 또 스마트 트램 시범 노선 설치가 확정되면서 유성 원도심이 옛 명성을 되찾게 될지 주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성 복명지구는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카페와 음식점 등이 밀집된 신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대학생과 20, 30대 젊은 층이 모여들면서 야간이면 주차할 장소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했던 한 호텔처럼 온천을 기반으로 한 호텔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유성에서 세 번째로 온천공을 뚫은 옛 홍인호텔 부지에 현재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사례는 유성 관광특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온천 산업이 전국적으로 쇠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온천지구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충남의 아산에 있는 도고온천과 예산의 덕산온천이 그런 곳들인데요. 이곳들은 그동안의 노력과 다양한 추진 방안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가운데 유성 온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중국 화칭과 일본 벳부, 인도 라자그라하와 함께 동양의 4대 유황온천으로 꼽히는 충남 아산의 도고온천. 하루 3,000톤씩 솟아나는 도고온천수는 피부 질환에 대한 효능이 탁월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자리한 한 복합온천 단지는 실내와 실외로 이어진 다양한 온천장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카라반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지난 2009년 설악온천지구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 보양온천 1호로 지정됐다. 국내에는 이 보양온천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 앞으로 이 보양온천법이 국내에도 도입이 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 가장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미리 이제 이쪽에서 이제 캐치를 좀 하고 저희가 이 보양온천 시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좀 만들었고요. 온천법에 따르면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온천수의 온도와 성분, 온천 이용 시설과 주변 환경 등이 우수하고 의료시설 등과 연계 운영되는 복합온천 단지가 조성돼야 한다. 신라 때부터 약수로 이름난 도구온천은 1920년대 초부터 근대 온천시설로 개발된 곳으로 다른 온천지구와 마찬가지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지난 2008년 25,437제곱미터 규모로 하루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온천 단지가 개장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이 온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절 전날 이렇게 좀 목욕을 하고 때를 미는 이런 형태의 목욕 문화가 주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주거 문화가 이제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탈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서 온천도 하고 스파도 즐기고 책도 읽고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휴양 문화가 앞으로 발전이 될 것 같다. 국내 보양온천 1호로 지정되면서 아산시는 이곳에 온천수 안에서의 운동과 치료를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온천의학연구센터를 조성했다. 온천 생각하게 되면 치유, 힐링 이런 것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색다르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이제 홍보를 통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동이 불편하신, 지상에서 운동하기 불편하신 75세 할머니께서 수술을 하려고 하시다가 따님의 권유에서 한번 이러이런 걸 한번 어떻겠냐 해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분 정도 걸으면 못 다니셨었는데 1시간 반 정도 걸어도 이제 허리에 통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천의학연구센터 설립 후 아산시는 온천 복합단지와 함께 지역 대학과 협약을 맺고 온천의 의료적 효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온천에 대한 의료적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했고요. 그에 따른 의료적 효능이 이제 검증이 돼서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현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천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일본과 독일 등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온천을 이용한 의료시설과 의료관광이 자리를 잡은 실정. 도구온천은 이들 선진국의 온천 휴양지를 모델로 삼았다. 외국 같은 경우는 근관절 운동 치료 프로그램, 또 체력 향상 프로그램, 또 나아가서는 체중 조절 프로그램까지도 하는 곳이 있는데 오히려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온천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도구온천과 함께 충남의 대표적인 온천 관광지인 덕산온천 역시 지난 2005년 스파 리조트가 들어선 이후 관광객이 급증했다. 2001년 184만 명에서 2006년 282만 명, 2011년 405만 명, 2012년 408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 게다가 최근 예산군엔 온천과 연계한 관광 호재가 하나 더 생겨났다. 바로 올해부터 10년간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을 작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예산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큰 사업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언급한 예당호 주변에 455억짜리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 세상이라는 사업이 배정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이 440억 원 규모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군은 정부의 관광개발 사업에 맞추어 수덕사와 충의사가 자리한 예산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인 덕산온천 관광지와 전국에서 유일한 황새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예당호 관광지를 연계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관을 세우고 있다. 덕산온천 관광지를 방문한 방문객이 예당호 주변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사례도 많이 있지만은 불편하니까 가지 않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km 중에 한 10km 구간은 4차선으로 국도니까 잘 정비가 돼 있는데 지방도 구간은 한 10km 구간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차선을 확장하고 도를 개량하면은 접근성이 훨씬 좋아져서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중앙부처나 충청남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온천 하나만 가지고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관광객의 기호를 맞추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지역 내 관광 자원을 연계한 발전 방안을 세우고 있는 예산군.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그 관광지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 좀 전략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 관광지 하나가 점이나 섬처럼 존재하거나 개발되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산이나 면의 개념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예산군 전체의 관광 자원을 연계 개발해야 된다. 그런 개발을 마인드를 갖고 또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온천 의료 휴양지를 꿈꾸는 도구온천과 지역 내 관광지 연계 방안을 추진하는 덕산온천을 통해 바라본 유성온천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들은 유성 역시 온천수를 활용한 의료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제시한다. 도시온천 지역으로서 저는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심에 있어야지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성이 그 도심 온천으로 온천수 치료 뭐 의료 관광 형태로 간다고 하면 인프라가 이제 숙박 시설도 좀 많이 있고 실제로 현재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병원이 유성 관광 특구 내에 몇 곳 자리하고 있는데 그 수중 치료라는 것이 그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등의 마비 환자들의 경우 그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한데 수중에서는 일어설 수도 있고 또 치료사 도움하에 보행도 할 수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심폐기능도 증진되고 일단 부종 같은 것도 감소하고 균형감 증진, 그다음에 근육도 이완되고 또 우울감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온천수를 활용한 수치료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 막대한 시설 투자 비용도 수치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설 부분이 좀 막대한 투자가 좀 필요하고 또 아무래도 이걸 유지를 하다 보면은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라서 그 병원이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선뜻 수중치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대전의 의료관광협회 역시 온천과 의료기술의 접목, 나아가서 의료관광산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금 독일 쪽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법이 많이 발전돼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해갖고 의료용으로 하면은 우선 사람들한테 온천수로서의 인정을 받기가 좀 훨씬 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의료용으로 성장을 했으면 빠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천욕을 하면서 치료한다면 뭐 아주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진도 뭐 척추서부터 관절이나 한방 치료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과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지역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자체나 협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는지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유성군은 한방 조교 카페를 개장하면서 원래는 대학과 연계한 수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했지만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성온천 주변은 지가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시설을 갖고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그래서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대전시가 이런 유성온천은 유성의 것으로 이렇게 분리하지 말고 대전 전체 관광 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 중에 하나인 유성온천을 바라다 보면 이것을 유성구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닌 대전시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대전시는 올해 초 유성구 계룡 스파텔 부진에 워터파크 조성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성 온천이 그 기존에 이제 가족 단위들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먹거리 위주로만 돼 있고 가족들이 찾기는 어려운 공간이 됐다는 이제 문제의식을 저희가 좀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호텔들을 뭐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나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룡 스파텔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계룡 스파텔 주인인 군의 수용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 중부권에 광역시에 이렇게 좀 규모 있는 워터파크가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족들이 방문해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워터파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리조트도 개발하는 걸로 지금 좀 육군 쪽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원하는 만큼 저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납득을 시켜가지고 꼭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군의 경우처럼 유성 관광특구와 인근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도 충분한 가능성과 기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패키지 여행 가면 뭐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끝나지만, 자기 발로 가면은 한 2, 3일 어느 도시에 머물면서 주변 도시들을 관광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에 묵느냐 이렇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휴식, 휴양 기능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밤에 가서 뭐 먹을 것도 좀 있고 즐길 것도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게 대체로 대도시의 호텔들을 갖는 이유거든요. 대전은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유성이라는 아주 소중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찌 보면 어느 도시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주 품격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성을 거점으로 하더라도 그런 서구나 또 동구나 중구에 뭐 뿌리공원이라든지 그렇게 보여줄 게 더 많거든요. 유성온천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활성 방안은 구와 시에서도 이미 고민 중인 숙제. 유성 관련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뭐 그런 책자를 만들 때 반드시 주변 관광 코스도 연계해서 소개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유성을 찾았을 때 대전에 더 좋은 많은 곳들도 함께 관광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시도 그런 차원에서 유성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펼쳐보면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또 우리 지자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갖고 있는 재정적 부담의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바죠. 엑스포 재창조 사업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민자사업자 신세계를 유치해서 신세계에서 이제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짓거든요. 거기에 기초과학 연구원도 지금 올해 11월이면 준공이 될 텐데, 그 부분도 뭐 과학 도서관이나 이제 과학 체험 시설이 조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뭐 과학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뭐 과학을 좀 느끼고 갈 수 있다든지, 그런 여건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엮어내는 역할이 아마 시의 역할일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보다 큰 틀에서의 협의체 구성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시도를 제안한다. 관광 개발을 할 때 보통은 그 관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 주민이 또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역할들이 이제 각각 그 주체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유성 같은 경우, 뭐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따로 이제 본인들 할 거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대전시, 유성구 모두 그냥 기존의
주어져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잘 무르익기만 기다릴 게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만 강화할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와 노력과 다양한 어떤 계획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발전적으로 시민들과 교류하면서 소통하면서 그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리고 또 추진하는 동력도 얻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유성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혜영 PD, 취재하면서 어떤 점이 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물론 시설 재투자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워터파크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지역의 유성온천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유성온천역 지하에 있는 홍보시설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예. 오히려 외지인들이 많이 오가는 대전역 등에 홍보시설을 마련한다면 지금보다는 홍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이 관광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죠. 그만큼 관광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데요. 유성온천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